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신규 아이템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기생충 영화 나온 이후로 짭바구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이제 이거죠. 과연 이것을 농심은 생산을 해야 되나? 요 짭바구리라는 이름으로 이걸 신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지 아는지를 갖다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요와 같은 이제 요 소비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에 이제 우리가 뭘 표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매하고자 원하는 거, 내가 먹고자 원하는 거, 내가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갖다가 검색어, 키워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이 뭡니까? 구글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글이나 네이버의 이 검색량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검색량은 수요, 양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이 검색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검색어 혹은 키워드, 뭐 제가 이제 검색어, 키워드 이제 똑같은 말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검색어 혹은 키워드들의 트렌드, 그 추이를 알면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짜파게티, 너구리, 짭바구리 요 세 가지 어떤 제품을 비교해 가면서 그 뭡니까 검색량의 어떤 추이를 보면 과연 짜파구리를 농심이 신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냐? 아니면 신제품을 만드는데 내수용으로 만드는 게 좋냐, 수출용으로 만드는 게 좋냐, 이런 결정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뭐냐? 검색량 분석이다라는 얘기죠. 네이버나 구글은 지금까지 수십만 명, 수억 명이 검색을 한 검색어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 줄 수 있는 툴들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네이버와 구글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검색량 분석을 가지고 짝바구리를 갖다가 생산한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규 아이템을 이제 발굴을 할 때는 어떤 카테고리를 할 거냐,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것이 과연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수요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상품 수, 다시 말해서 그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상품 수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이제 따지고 과연 상품 수가 검색량, 수요량은 많은데 경쟁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품 수가 적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그래서 그 제품을 갖다 공급해 주는 사람이 어디냐, 과연 그 공급해 주는 사람의 어떤 가격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져올 거냐. 그래서 마진이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이템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신규 아이템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카테고리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이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툴,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툴을 이용해서 이걸 분석을 한번 해서 농심이 과연 짝바구리를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산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이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는 이제 도구하고요. 웨어리지 포스트의 셀러 마스터라는 도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트렌드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쇼핑 인사이트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분야별 통계라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라면 시장이잖아요. 그 라면 시장이 어떤지, 라면은 식품이고요. 가공식품이고 라면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뭐 1년치,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연령별 이런 걸 다 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라면이 20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수요가 많지는 않았지만 21년도에는 라면의 수요가 엄청 높았네요. 이제 이 그 코로나가 이제 깊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집콕, 그죠? 집콕하면서 라면을 이제 많이 먹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면을 갖다가 많이 검색하는 것은 뭐 남녀,
위에 빨간 게 여성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남자인데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여성이 약간 이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와 40대에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1년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제 이 트렌드를 보면 뭐까지 알 수가 있어요? 검색량이 이렇게 있으니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라면의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층이 라면에 대한 타겟층이 30대와 40대다. 30대와 40대가 라면의 소비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시장 홍보 혹은 광고를 할 때는 주로 뭐를 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모바일 최적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광고를 해야만이 많이 이제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층이 어느 타겟층인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광고를 주로 어디에 많이 해야 된다? 모바일에 많이 해야 된다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짜파게티, 너구리, 짜파구리 이런 것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추이가 있는지 네이버에 이제 그 수요가 얼만큼 검색어를 통해서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검색어 통계를 보고요. 이제 라면 카테고리에 짜파게티, 너구리, 짜파구리 요 세 가지를 이제 20년도, 21년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해봤더니 이제 우리의 그 위에 제일 위에 이제 녹색이 뭡니까? 짜파게티고요. 요 이제 이 주황색이 이제 너구리고요. 파란색이 이제 하늘색이 뭡니까? 짜파구리죠. 이거 보면은 이제 20년도에 1월달 그때 이제 봉 감독에 의해서 이제 상을 아주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짜파구리라는 게 팍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줄어들죠. 근데 이제 짜파구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쵸. 짜파구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죠, 쪽에. 있다가 이제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고요. 21년도를 보면은 짜파게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고요. 짜파구리는 뭐 후반기에 오면서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 후반기에 오면서 짜파구리 이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구리는 뭐 거의 약간 이제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짜파구리하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짜파구리라는 어,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옳은 거냐 이거죠. 이제 내수용으로는 이제 짜파구리라는 이제 신제품을 만드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수요 분석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수요 분석을 해보고요. 그다음 상품의 수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상품의 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석해낼 때는 이제 웨어리즈 포스트라는 셀러 마스터를 가가지고 여기 이제 짜파게티, 짜파구리, 너구리 이런 것을 여기에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상품 수가 나타납니다. 상품 수. 이제 상품 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어떤 제품에 의해서 이걸 취급하는 이제 이 경쟁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높고 상품 수가 적은 제품이면 충분히 우리가 신상품으로 생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짜파구리가 이제 5,515고요. 이 검색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상품 수가 작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연 수요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크다. 짜파구리라는 거를 이제 신제품으로 생산을 해내면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수출용으로 이제 어떠냐? 세계 시장을 한번 볼게요. 세계 시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구글 트렌드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 키워드를, 검색어를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짜파게티, 너구리, 짜파구리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입력하면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이게 최근 3년 동안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 짜파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이 너구리고요. 파란색이 이제 이 짜파게티군요. 이런 이제 월드와이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여기가 이제 20년 1월 달쯤 되겠죠. 검색량이. 그래서 거의 뭐 세 가지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월드와이드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봤더니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그 짜파구리가 그 파란색이 뭡니까? 짜파게티보다 혹은 너구리보다도 이제 밑에네요. 검색량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이제 이 짜파구리라는 신제품을 만들면 리스크가 이제 많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일본에서 봅시다. 일본은 역시 검색량이 높네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일본 수출용으로는 그래도 이제 짜파구리라는 것을 갖다 수출용으로는 일본의 수출용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류,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어떤 한류가 영상의 한류가 좀 퍼져 있는 국가들 내 수출용으로는 생산해도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짜파구리가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처럼 이제 이런 어떤 신제품을 과연 지금 생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수출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내수용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검색어 혹은 이제 키워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검색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매 여정들이 있는데 구매 여정과 구매 여정에 따르는 이제 이 해석 수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이제 이 구매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구체적인 단어에 의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구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추상적인 단어를 검색한다라는 이론이에요. 해석 수준 이론이. 그래서 이제 그 구매 여정과 해석 수준 이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건강들 하십시오.